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35라운드죠. 네. 35라운드 파이널 리뷰. 2라운드.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지나서 하는데요. 네, 뭐 좀 녹화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대전과 서울전입니다. 대전이 3대 1로 승리를 했죠. 와, 유광현 오버헤드킥 진짜 지렸다. 네. 마지막에 유광현이 멋진 득점. 근데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딱 스코어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분위기 그리고 올 시즌 뭐 전체적인 팀의 어떤 전력, 그리고 지향점 이런 거가 많이 나온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이 딱 말해주는 게, 그러니까 가을 마사가 왜 좋은지를 또 보여줬죠. 그리고 어느 팀을 상대로도 선제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죠. 그리고 하창래가 가끔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도, 뭐 물론 불운한 자책골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보여줬죠. 근데 유광현 선수 이렇게 공격진 스쿼드가 풍부한 효과를 그 마지막에 또 보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대전이 그동안 했던 투자,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전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거 영입을 했었고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거 영입을 했었고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팀을 갈아엎는 수준이에요. 그 데려온 선수들이 뭐 그냥 백업이 아니라 다 주전급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팀을 어쨌든 새로 꾸리고 새로운 조합을 찾고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든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에도 주민규를 필두로 해서 그런 축구를 해서 승점을 쌓았었고 네. 여름에 잠깐 주춤하긴 했었지만 지금 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안정된 승점 쌓기를 하고 있거든요. 황선홍 감독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사실 이 나이대 정도 되는 감독이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황선홍 감독은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맞춰간다는 거. 그러면서 선수들도 김봉 선수 활용도만 봐더라도 지금 뭐 어느 기사에서 야야 투레이까지 나왔는데 물론 스타일은 다르지만 네. 굉장히 공격적인 역량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전체적인 거는 황선홍 감독이 지금 가을에서는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지금 지난 시즌부터 이번 라운드까지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저희에서 죽순 선홍인 황새라고. 죽순 황새. 네, 죽순 테타에서 따왔죠? 네, 쑥쑥 잘한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죽순이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잠에 1m씩 자라고 막 그런다는데. 근데 그 전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대나무가 특징이, 저도 대나무 굉장히 좋아해서 여행도 대나무를 많이 가는데, 진짜요? 예, 왜 이게 좋아해? 그냥 거기 있으면 일단 시원하고, 근데 모기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당히 좀 그늘지고 일단 멋있어요, 대나무 자체가. 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러니까 이 두꺼운 나무는 부러져도,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안 부러진다는 거잖아요. 판다가 대나무 먹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판다가 매달려도 대나무 안 부러져요. 그 정도로 이게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고, 그게 딱 대전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사정없이 휘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굴곡이 상당히 많았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매번 얘기하지만 광주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지금이랑 그냥 다른 팀이에요. 그냥 전대였어요, 전대. 왜냐면 갈피도 못 잡고 선수들이 멘탈도 나가고, 그리고 그 라커룸에서 나왔을 때 선수 표정이 하나같이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각자 나름대로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어두운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우리끼리 이거 재밌는데 축구가, 특히 마지막에 이명재 선수가, 마지막은 아니죠, 마사한테 이제 패스 찔러줘서 마사가 득점하는 장면 보면, 이거는 뭐 감독이 아무리 연결해줘도 선수들끼리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거기서 야 그때는 무조건 네가 대각선을 찔러줘라,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선수들끼리 뭔가 호흡이 맞았을 때 나오는 장면이 요새는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야 대단하다. 이거 그리고 진짜. 국대 풀백이 역시 달라요. 역시 현대 축구는 풀백이 제일 중요한데 예. 이명재는 다시 유럽 가도 되겠더라. 진짜. 그러니까 이날 경기 뭐 서울 풀백들한테 미안하지만 풀백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명재 선수가 이제 득골에 관여하는 장면도 그렇고, 김문환 선수를 못 막았어요, 서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파울이 나오는 장면, 그래서 프리킥도 계속해서 위험한 지역에서 내주는 장면도 나왔고, 저는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력 뭐 이건 다르지만 결국 거기도 지금 이번에 피파 프로에 2명이 올라갔잖아요. 풀백이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가 올라갔듯이, 풀백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팀 스피드,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대전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서울은 저도 이제 늘 강조를 하는 게, 이 시기면 이미 지금 답을 찾았어야 되는, 대전이 그랬듯이. 네, 대전이 그랬듯이, 대전도 오래 걸렸지만 답을 찾았고,
전북이 한 4월쯤에 답을 찾았듯이 그런 답을 찾는 시기가 다 오는데 아직까지 좀 실험을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반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보니까 전반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했다 그러는데 저게 준비한 대로면 좀 그렇지 않나? 난 이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시즌 내내 서울은 플랜 A를 못 찾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 뭐 최준 중앙 미드필더 기용. 그러니까 물론 지난 강원전도 역전승을 했지만 사실 전반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부터 대전이랑 한번 맞대응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도 최근에 폼이 좋았기 때문에 선발 투입하고 그런데 이 아구가 잘 맞지 않았죠. 특히 야장과 이한도 선수는 둘 다 약간 스타일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박성훈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부진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었어도 여기가 계속해서 이 호흡이 안 맞는 모습. 특히 마사 선수의 실점 장면 그리고 마지막 유광현 선수가 오버헤드킥 멋있었지만 결국 근처에 마크맨이 없었다는 거. 맞아요. 그게 사실 서울이 앞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팀은 또 아닌데 그 위치에 응당이 있었어야 될 김주성이 있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런 위치 선정 실패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루카스 선수, 문선민 선수는 특히 루카스 선수는 이날도 역시도 상대 측면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근데도 계속해서 지금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의문스러웠고 전반적으로 이 선발 기용부터 좀 좋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뭐 감독도 얘기했듯이 링가드 선수의 결장도 확실히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전 상대로 강하기도 했지만 뭔가 풀어갈 수 있는 선수가 전반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승원의 하드워킹, 문선민의 스피드,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결국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플레이메이킹 이런 게 한두 명은 필요한데 그런 선수 없이 조금 투박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KMM 누가 해볼까요? 마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안톤 해야지 뭐. 안톤 선수. 네. 네. 안톤이 이번 라운드 K리그 MVP입니다. 그러니까 1실점. 결국은 한 골도 안 내준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안톤은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쵸, 1골 1도움 했고 특히 그 헤더 장면에서는 타점이 너무 높아서 그때 조용욱 선수가 최준 선수가 아마 같이 뜬 것 같은데 거의 따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멋진 운동 능력까지 보여준 안톤 선수를 KOM으로 정했고요. 대전은 아직 아침이 확정은 아닙니다. 네. 이제 2위 올라갔고 저게 ACL 엘리트 네. 아침 엘리트에서 한국 팀이 우승할 경우에는 대전이 못 가는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까지 잡으면 3위 지금은 현재 최소 4위 확정이거든요. 네. 최소 3위 확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ACL은 확정입니다. 그 투가 됐건 엘리트가 됐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지금으로서는 기세가 워낙 좋아서 엘리트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 ACL은 확정됐다, 네. ACL 엘리트는 확정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무엇 하나 확정은 아니라고 프로축구 연맹에서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 옵션 중에 뭐 김철상무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그 그다음에 코리아컵 누가 우승하고 그러니까 대전은 일단 다음 경기 승리하면은 아챔은 진출합니다. 이 네. 아챔 엘리트가 될지 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 창기자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강원 전북전입니다. 강원이 지난 경기 데미지를 좀 빨리 극복을 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포획 감독 경기 후에는 뭐 약간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경기였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좀 그렇게 썩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원 입장에서는 이날 역시 준비를 잘했어요. 정효 감독이 언제나 그랬듯이 좀 답을 잘 찾는 감독이라 이날 경기 3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줬고 그러면서 전반 잘 버티고 후반에 이제 주력 선수들을 투입시켜서 이제 승부를 거는 방안이었는데 어쨌든 강원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전반 후반 달라지는 게 사실 에너지 레벨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에 좋은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후반에 이 정도 에너지와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후반 실력 차가 꽤 컸던 건데 이날은 역으로 전반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에너지가 좋은 선수들을 투입했고 후반에 기량 좋은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이 전후반에 대한 약점을 찾았고요. 어쨌든 강원은 전북을 상대로 이렇다 뭐 물론 골대를 맞는 장면도 있었지만 아주 큰 찬스는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강원 입장에서도 해볼 만했던 경기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은 오늘이죠.
이제 HL, 아침 네. 히로시마와의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지난번 프리뷰 때도 제가 로테이션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확실히 히로시마전에 초점을 맞췄고 실제 인터뷰도 했죠. 히로시마전에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는 로테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승점도 따는 나름 의미 있었던 경기였고요. 또 성과는 박상혁 선수가 그 이게 네, 힐킥 와 상무 갔다 온 공격수들은 아예 새로운 선수가 돼서 돌아와요. 너무 신기해. 네. 너무 신기해. 박상혁 선수가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전반전에 볼 잡아서 키핑해가지고 빠져들다가 왼쪽에 내준 장면 보고 저는 와, 늘었다. 이 친구 늘었네 음. 했는데 물론 업사이드로 무산이 됐지만 힐킥 장면에서도 굉장히 여유 있고 좋았던 장면이거든요. 강원이 어쨌든 이승원 선수, 박상혁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강원도 지금 이 외국인 선수 지금 내년 시즌 대비해서 찾고 있거든요. 네. 지금 스트라이커진보다는 오히려 오. 윙어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네. 그런 형국입니다. 그 박상혁을 믿겠다. 아니 박상혁이 써보니까 정경 네. 감독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상혁이 괜찮더라. 김건희 선수가 사실 시즌 중반에 전 팀에서 많이 못 뛰고 왔던 상황이라 몸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겨울부터 하면은 김건희, 상혁이면 우리가 사실상 이 팀이 원 스트라이커를 두잖아요. 밑에는 투톱으로 돼 있지만 섀도우에 가까운 형태니까 그러면은 스트라이커보다는 우리 뭐 10번이라든지 측면 쪽으로 좀 맞추자는 얘기를 했고요. 전북은 확실히 좀 그러니까 파이널 들어와서 네, 확실히 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였겠죠. 포획 감독이 위에서 경기를 지켜봤잖아요. 네. 벤치에서 안 앉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팀이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살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획 감독이 4월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팀을 관망을 하고 답을 딱 찾았잖아요. 전 지금도 그런 형태로 아마 포획 감독이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요. 이날 전북의 최대 수확은 저는 이동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동준 선수 전북 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이동준 포엣이 이동준 진짜 잘 쓸 것 같은데 포획 감독이 진짜 잘 쓸 것 같은데 얘기 많이 했는데 잘 맞더라고요. 이동준 선수 후반에 들어가고부터 기여가 달라지는데 포획 감독 스타일상 저런 빠른 유형의 윙어들이 사실 필요했고 외국인 선수도 그런 유형의 선수를 찾았었는데 사실 계속 다 실패했었거든요. 추마이 선수도 뭐 안 된 케이스고 네. 그 전에 데리고 왔던 누구였죠? 호주 리그에서 뛰었었던 이제 이름도 기억도 안 난다. 아사모아가 떠오르네 갑자기. 아스나위, 아나스모. 아나스모 맞나요? 그런 유형의 선수를 찾았는데 이동준이 완벽한 답이 됐겠죠. 예, 저는 내년 시즌 혹은 시즌 막바지에 이동준 선수가 보여줄 활약은 전북에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박상혁, 이동준, 뭐 김승섭, 디에겔, 뭐 이동경, 뭐 이동경 선수는 뭐 MVP 후보니까. 근데 이 군 제대하면 부모한테 효도해요. 제대하자마자. 예, 왜냐면 부모의 감사함을 확 느끼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부지런해져. 7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제대한 선수가 이게 이 제대빨이 얼마나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맹성 선수 가세도 좀 클 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지금 박진섭 선수가 지금 위로 못 가고 계속해서 저기 누구죠? 김영빈 선수 네. 부상 때문에 복귀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리하기보다는 역시 코리아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김태현 선수의 복귀가 상당히 좀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지현 선수가 이날 좀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많이 좀 몰아주려는 느낌도 좀 있었고 했는데 강원이 안 내버려뒀어요. 강원이 확실히 수비가 3백 가면서 좀 셌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날 전진우 선수에게는 이렇다 할 찬스가 헤딩 하나 있었죠. 네. 그 위에는 뭐 이렇다 할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사실 KOM 주기도 좀 되게 어려워요. 누굴 줘야 되나? 박호영 선수 좋던데. 박호영 선수. 이게 왜냐면 지금 전북전 맞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리아컵 때부터 박호영을 이제 컴파니한테 붙여갖고 성과를 내갖고 지금. 박호영은 모든 뚝배기한테 다 강해요. 근데 네. 특히 전북 상대로 지금 실점이 네. 많지 않은 거 보면 박호영 효과 있었던 것 같고 이동준 선수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이동준 하고 싶다. 이동준이 난 날카로웠어. 맹성도 좋았고 후반에 네. 이동준 이동준 하겠습니다. 네 이동준 선수로 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양과 울산전입니다. 와, 이 경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안양이 너무- 3대 1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강원 전북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그런 경기였죠. 삼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네. 전반 초반에 일단 못다 선수가 정승현 선수가 밀었다는 그런 어필을 했지만 일단 뭐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고, 근데 안양 벤치가 일단 들썩들썩했는데 결국 선제골 넣은 거는 울산이었죠. 일단 고승범 선수가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동경 효과인가? 울산이 확실히 올라왔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못다에게 전반 38분 동점골을 내주면서 서서히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여기에 막판에 김민혁 선수, 이게 결정타였죠. 네, 그 전에 이제 뭐 정수현 선수 퇴장 취소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김민혁 선수의 태클에 대해서는 이제 퇴장을 부여를 했고,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점한 울산 안양이 후반 10분에 이창현 선수의 그림 같은 발리슛. 사실 그 각을 본 마테우스 선수도 대단하고 이창현 선수가 세리머니 감동적이더라. 그 아마 안양 와서 뭐 첫 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골과는 아주 큰 인연이 없는 센터백인데 이날 귀중한 역전골을 넣었고요. 마지막에 최현우 선수가 쐐기를 박으면서 안양이 3대 1. 스코어는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안양이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안양 선수들은 특히 안양 홈구장에서 뛰면은 저는 다르다니까. 뭔가 눈에 진짜 불을 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었는데 안양 수원은 진짜 팬들 수가 진짜 많아서 네. 각계 전투인데 여기는 진짜 뭐라 그러지? 진짜 뭐 숫자는 훨씬 적지만 화력은 못지 않다는 얘기 할 정도로 거기 안에서 힘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조금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다 보라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까지. 네, 근데 어떤 팀은 홈팬들의 응원은 정말 열광적인데 선수들이 그 색깔을 다 못 입힌 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응원에. 근데 뭐 안양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강원 뭐 이런 몇몇 팀들은 홈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 이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올 시즌에만 울산을 2번 잡았습니다. 대박인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울산이 순위 경쟁을 할 줄은 몰랐겠지만 처음에는 결국은 같이 핫세에 와서 핫세에서 지금 잡았다는 건 잔류에 상당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귀중한 승점 3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퇴장에 따른 수적 우위 운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뭐 투쟁심,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안양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만한 경기. 왜냐하면 전반 초반에 그 뭐 PK 의심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도 안양이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렇죠. 지금 강대강으로 똑같이 맞붙어서 어쨌든거나 동점골도 따낸 거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울산이었죠. 저도 이제 프리뷰 때 지금 울산이 최근 3경기에서 약간의 반등을 보여준 건 결국은 약간은 홈발이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원정에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러네요. 예.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리뷰 때도 그 얘기했었죠. 잘 나오지 않았고 사실 이번 라운드 때 울산, 제주 이렇게 좀 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으면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최근에 부진한 팀들의 어떤 공통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조급했고 좀 몸을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울산답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동경 선수가 혼자 좀 고군분투하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이동경 규격외더라 진짜. 받쳐줄 수 있는 움직임 그리고 약간의 불협화음도 나오면서 이동경 효과까지도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상래 대행이 저 답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날 네. 같은 경우는 제로톱에 가깝게 활용을 했었는데 이동경 선수를 100% 활용하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좀 아니었었거든요. 예, 김천에서 뛰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았었고 물론 한 명이 퇴장이 당했었지만 이동경 선수를 극대화시키는 법을 조금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주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승섭 선수도 상당한 좋은 모습 못 보여줬거든요. 첫 경기 때 그것만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가 본인의 능력을 뽐내기가 좀 어렵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엄원상 선수, 트로야크, 조현택 이렇게 일찌감치 투입했다는 거는 그 전체적으로 아직도 조금 더 실험이 좀 남았나라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풀백으로 돌아가면 풀백이 별로입니다. 네. 울산? 울산이 지금 시즌 내내 뭐 3백도 썼다가 4백도 썼는데
예전 한참 좋았을 때 뭐 서령우 있고 이명재 있고 그때 울산 뭐 3연패하고 이런 시기와 비교하면 또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풀백들이 밀려요. 예, 지금 김동진, 이태희 선수가 물론 경험은 뭐 누구보다도 많은 선수들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싸움에서도 밀리고 진짜 열심히 뛰잖아. 이 선수들이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 전력을 봤을 때 오버래핑을 막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울산이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울산 윙어들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퇴장 전에도. 그만큼 뭔가 울산 선수들이 많이 뛰지 못하고 특히 풀백이 약간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울산이 좀 아쉬운 끝에 1대 3으로 패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MOM 창기자 누구로 보시나요? 이날 누구 할까요? 이창용. 이창용. 좋다. 이창용. 네, 역전골에 결국은 1실점 승리까지 이끈. 그러니까 이 수비 보세요. 이게 베테랑들이 골키퍼까지 확실히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토마스 미친 듯이 뛰죠. 네. 못다 공중 장악하죠. 진짜 못다는 헤딩만큼은 에드가의 후계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진짜 높이나 맞았을 때 공 나가는 궤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물론 후에 이제 손FC와 대구전 할 때 에드가 헤딩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네.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네. 예, 저는 여러모로 에드가 젊었을 때 물론 에드가 젊었을 때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그렇지만 후계자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괴롭히고 이런 거 보면 저는 광주에 있던 펠리페가 많이 생각나요. 펠리페. 왜냐하면 네. 상대 퇴장도 그러니까 뭐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파울을 하는 건지는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겠지만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선수랑 뛰면 그런 장면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펠리페가 힘이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펠리페. 예. 그 펠리페는 실제로 자기가 파울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결국 울산은 승점 41점. 이 뭐 강등권까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지만 이제 수원 FC가 패하면서 일단 9위 잔류권은 지켰습니다. 우술하겠지만 에드가의 헤더가 강등권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덕분에 광주가 잔류를 했고요. 네. 울산은 어쨌든 9위를 지켰고 수원 FC랑 제주는 이것 때문에 울상을 짓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죠. 네. 그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다음은 김천과 포항전. 포항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두 경기가 다 좀 지루했습니다. 이날 경기 사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한 대로 변화의 폭이 역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희, 고재현, 김주찬, 박태준, 이찬욱, 전병관 선수 거리에 섰고요. 박철우, 김민규, 이정택, 김태환이 포백을 이뤘고 백종범이 골문을 지켰습니다. 뭐 전병관 선수는 그래도 좀 나왔었죠? 10기 중에는 좀 이르게 경기를 뛰었었고요. 박태준 선수, 박철우 선수 그다음에 했는데 뭐 이정택 선수가 주장이 됐지만 밑에 백퍼라든지 김주찬 선수, 뭐 이건희 선수 이런 선수들은 경기 많이 안 뛰었거든요. 백종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다른 팀이죠. 다른 팀이 됐는데 경기력도 다른 팀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정정용 매직을 생각했는데 역시 너무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아진 물론 순간순간 좋은 장면들도 보였고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장면들도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았을 때 김천의 그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플레이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호재와 오베르단이 돌아와서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그럼에도 역시 김천이 이정택, 김민규 선수가 나름 좀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항 입장에서는 경기 공격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역시 앞에서 박태준 선수나 이창욱 선수도 많이 뛰고 하는 바람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닝요 선수 교체 투입된 주닝요 선수의 아주 멋진 프리킥. 으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포항이 올 시즌 김천을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작년부터 5연패라고 그랬죠. 6연패. 6연패였기 때문에 사실 이날 경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귀중한 승리 거두면서 포항 올 시즌 K리그 1팀 상대로 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1승 추가.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사실상 2위 경쟁, 2, 3위 경쟁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였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겼고요. 박찬용 선수도 좋더라고. 전 소속 팀이라 했나 임대 팀을 상대로. 박찬용 선수가 확실히 저는 그 상무에서 앞에 있는 뭐 미드필더라든지 뭐 좋은 선수 많지만 저는 박찬용 선수도 꽤 많이 성장한 선수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뚝배기 유형의 선수를 되게 잘 묶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근데 어쨌든 포항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더니 역시나
김천에서 보여준 만큼 기량을 보여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광훈 선수 들어가고 박승욱 선수가 측면으로 빠졌을 때 네. 저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아 박승욱이 요새 계속 센터백 뛰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선수가 원래 풀백이었잖아요. 사실 네. 데뷔할 때도 그렇고 포항 왔을 때도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좀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계속 햄스트링 쪽에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많이 뛰고 빨리 뛰어야 되는 자리보다는 좀 이 자리를 좀 봐주신 것 같은데 오른쪽 측면에 뒀을 때 훨씬 더 위력적이더라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준유 선수 칭찬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서울전에 이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승점 6점을 벌어줬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금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속을 어쨌거나 많이 좀 썩였고 열심히는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브라질 선수 중심으로 좀 달래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중요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해주니까 포항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다. 가을 주닝요라고 하네요. 네. 가을이 많네. 가을이 많아. 네. 주닝 선수 어쨌든 가진 게 있었던 선수니까 네. 포항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다려줬던 선수가 터졌다는 거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찌됐건 지금 뭐 이제 조르지는 1인분 이상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주닝요까지 자리 잡아준다면 어쨌든 이 팀도 지금 공격진의 전체적인 나이가 많거든요. 사실 기대했던 안재준 선수는 계속해서 부상, 장기 부상에 이어서 뭐 회복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동계를 잘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주닝요 선수, 이 선수 나이 어리거든요. 이 선수가 잘 해준다면 뭐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진에서도 어느 정도 뭐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박태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포항의 힘은 역시 수비와 오베르단 그리고 이호재. 이호재 선수는 이제 막 사이드 빠져 들어가고 막 역습할 때 뛰어 들어가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 약간 좀 진화하고 약간 육각형에 가깝게 이제 움직이는 선수가 돼가고 있는데 해리케인처럼. 네. 이제 뭐 마무리야 뭐 이제 두 자릿수가 넘었으니까 이제 검증됐다고 봐야 되고 이 선수의 상승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을 칭찬하고 싶은 게 스쿼드 활용이에요. 제가 뭐 아직은 방송 안 나왔지만 이제 썰전을 한번 찍었는데 22세와 외국인 선수로 찍었죠.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려다 못한 게 포항이 이제 외국인 선수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팀이고 22세도 제일 많아요. 출전 시간도 제일 많고 선수 숫자도 제일 많고. 그 여기가 육성 쿼터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완벽할 팀이 포항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외국인 선수까지도 거의 성공 확률이 50% 넘는 게 포항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봤을 때는 뭐 오베르단, 조르지부터 그 전에 제카도 있었고 조르지는 아직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박 이상으로 따졌을 때는 일르첸코, 루첸코 준박 이상이 못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팔로세비치, 파로세비치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가 구단 어떤 내부적으로 뭐 문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프런트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감독은 얘 바꿔야 됩니다 하면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막 해버리면은 또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잘 협력이 잘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도 키우면서 외국인 선수도 결국 2부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키우는 수준이죠 지금. 그죠. 거의. 그죠. 근데 그거를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구단에 메시지를 잘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로또가 터지길 바라는 것보다 어쨌든 2부에서 잘했던 선수를 끌어올려서 1, 2년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뭐 비용적으로는 들 수 있어도 그게 오히려 적응에 또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좀 좋은 메시지를 좀 던지는 팀이 포항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일단 김천은 고민이 많겠죠. 지금 뭐 백업 숫자도 보면 8명이었네요. 채우지도 못했어요. 네, 이날 경기는 제가 잘 못 봤지만 결국 지금 부상자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엔트리를 못 채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조금 선수단 운영에 애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어쨌든 확 무너지거나 이런 거 없이 나름 그래도 단단한 팀을 구축했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 뭐 김천이 확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팀들이 김천을 상대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 대전이 지금 2위 올라가면서 61점, 김천이 3위로 58점 자리에 있는데 김천이 일단 4위 안에는 확보해요. 지금 서울과 승점 차가 10점 차가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군 팀이 아니었다라면 ACL 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어쨌든 확보된 상황일 정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팀이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김천
씨 그래 이게 무시할 팀은 아니야. 네. 만만치 않아라는 소리는 분명히 나올 만한 경기력은 보여줬다. 음. 하지만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지루했다. 네.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지루한 경기 KOM 한 번만 뽑아주신다면 준유로 해야 될지 준익류? 아니면 박승욱으로 해야 될지. 난 박승욱 좋았는데 그래도 준익류 해야겠죠. 그죠. 결승골을 뽑았으니까. 네, 프리킥골을 넣은 준유 선수를 KOM으로 뽑겠습니다. 자, 일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광주 제주전이고요. 후반 33분 신창무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선제골을 넣은 슈팅이 첫 슈팅이었습니다. 네. 그 78분 동안 77분 동안 단 한 개의 슈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광주가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정효 감독의 부재 속에서 그러니까 전반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지키고 왜냐하면 제주가 몰아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해서 좀 지키고 후반에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거 치고도 제가 물어봤죠. 그거 치고도 경기력이 안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맞다. 우리가 전반에는 사실 준비한 게 잘 안 됐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긴 대각 패스, 장거리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측면을 좀 상대 측면을 허물 계획을 세웠는데 뭐 정지훈 선수의 컨디션적인 부분도 좀 떨어졌던 것 같고 여러모로 그런 공격이 잘 되지 않으면서 공이 차단됐고요. 상대 압박도 강했고 근데 여기서 제주가 5번의 기회를 날렸죠. 모든 슈팅이 거의 그 김경민 선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김경민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위치가 좋았던 거냐 아니면 제주 선수들이 킥이 안 좋았던 거냐 그랬더니 약간은 전자 쪽으로 내가 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슈팅을 약간은 좀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각을 잘 잡았구나. 각을 잘 잡았고 그 알리송 선수가 그걸 잘하잖아요. 거기는 엄청난 슛을 평범한 슛으로 평범스를 만들죠. 네. 쿠르트와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 특히 추가 시간에 남태 선수와 1대1 그 일단 이강현 선수의 백패스 미스 결정적인 실수였는데 그게 정통 스트라이커거나 아니면 골을 정말 많이 넣은 선수였으면 좀 다른 식으로 했을 텐데 남태 선수는 좀 정직하게 골키퍼 안 나오네 그럼 내가 측면으로 한번 감아차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김병 선수가 수싸움에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달려나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각은 적당히 좁히고 그러면서 팔을 뻗어서 공을 막았습니다. 이게 결국 결정적이었죠. 결국 이지영 감독 의도대로 후반에 제주가 힘이 빠졌습니다. 일단 유리 조나탄 선수를 진시우 변준수가 잘 막았고 그러다가 서서히 광주 쪽으로 기세가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창무 선수의 오른발 발리 헤이스가 공 떨궈줬죠. 그리고 후반 45분 조성건이 찔러준 패스를 프리드 존슨이 K리그 데뷔골로 왼발잡이인데 사실 그 골문 앞에서는 오른발로도 찰 수 있다. 확실히 그 정통 공격수는 골 이렇게 넣어야 된다. 라는 걸 뭔가 보여주듯이 아주 귀중한 골을 넣으면서 광주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골로 그 다음 경기가 이제 결과까지 봤어야 되지만 결국 수원 FC와 제주가 대구가 1대1로 비기면서 광주는 2년 연속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송FC와 울산의 경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무조건 그 점수를 넘지 못해서 확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이정현 감독 끝나고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그냥 나한테 주는 선물로 전복 3개 넣고 라면 끓여 먹었어 이러더라고요. 전복 구이가 아니고 어찌 됐건 광주는 올 한해 진짜 다사다난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잔류를 시킨 거는 이건 전적으로 이정효 감독의 공입니다. 네, 그렇게 이정효 생각합니다. 감독의 공, 이정효 감독이 4년 동안 만든 시스템의 힘이죠. 뭐 마찰준 코치나 선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일부 선수들은 감독이 벤치 없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다그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중에 지시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자기의 역할, 본인이 뭘 할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너 공부 왜 안 하냐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훈련 때 다 하고 나온다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뭘 축구를 할지 그리고 감독님이 분석한 대로 상대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이미 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네. 이거 우리 몇 장면 만들면은 하면은 이거 되게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절반 이상 나온다. 네. 그러니까 경기 중에 뭐 임기응변도 필요하지만 감독님이 설령 부재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걸 광주가 보여준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현역 감독 중에 가장 오래 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 이정효 감독이 그러니까 한 팀을 한 팀을 그만큼 이
좋은 점이다. 이거는 한 팀을 오래 끌었을 때 특정 지주다가 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고요. 반면에 제주는 악재가 좀 겹쳤죠. 그러니까 정반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진 팀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팀의 경쟁인 것 같은데 김학범 감독이 1년 한 9개월 정도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약간 뭐 수비적이라는 비판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근데 그 시스템을 이제 김정수 대행이 바꿨죠. 우리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간에 선수들의 뭐 니즈도 있었을 거고 좀 득점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잔류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승점 3점을 노리는 우리가 경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날 지난 수원 FC와는 그게 잘 먹혔고 우리가 광주를 상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전반에도 잘했고 근데 결국은 후반에 중요한 건 또 안정감이었는데 결국 막판에 좀 선수들이 흥분한 감도 있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팀이 후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제주가 좀 보여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사실 잔류를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잔류권 진입까지는 아니어도 10위까지는 좀 바라보고 이 경기를 좀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 경기를 통해서 11위가 조금 굳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강 피오가 좀 굳어지는 10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굳어지는 그러니까 모양새죠. 수원 삼성의 상대로 제주가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네. 표현하면 정확하겠죠. 그렇죠. 지금 3경기 남겨두고 수원 FC와 4점 차 그리고 잔류권인 울산과 6점 차니까 울산을 뒤집기란 뭐 물론 울산과의 경기가 남아 있지만 울산을 뒤집기란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최대 10위까지는 이제 목표로 삼을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더 아마 후회가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죠? 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주는 선택이 늦어진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상당히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역시 광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진짜 광주의 전력으로 이렇게 일찍 잔류를 확정 지은 거는 저는 사실 올해는 쉽지 않다고 봤어요. 네, 광주가 찬이가 한 9위 정도 예측했나요? 그 정도 예측했던 것 같은데 가까스로 잔류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으로 지금 시즌 마무리하고 이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광주가 일찍 잔류를 정해서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 코리아컵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요. 만약에 승강피오 갔었을 때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을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시즌인데 그리고 일정도 미뤄야 돼요. 네. 코리아컵을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면은 광주 입장에서는 이정현 감독이 그 얘기 되게 하더라고. 야, 나 올 겨울에도 EPL 보러 가는데 이거 표 다 사는데 이거 늦어지면 큰일 난다 막 이러더라고요. 바로 가시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늦어지면 큰일 난다는데 계획에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돈이 얼마야? 취소표.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승점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지난 시즌 47점으로 가까스로 잔류를 했었는데 반면에 제주는 뭐 추가적으로 결국은 골을 넣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은 오히려 승점 1점이라도 어떻게 좀 땄으면은 일단 대구와의 격차도 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6점 차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좀 해봄직했는데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이런 게 많은 그런 경기였던 것 일단 같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다음 경기 잡으면 일단 그죠? 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저거니까. 네, 다음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해진 것 같고 MOM은 KOM은 저는 신창무 선수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이날 득점도 했지만 확실히 뭔가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일단 거의 프리로를 주어지는데 본인이 이 정도의 역량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상당히 압박도 그렇지만 활동량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정을 넣는 부분까지 군더더기 없는 그런 활약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창무 선수를 고르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경기 가야죠. 뚝배기 얘기하러 가시죠. 아니 진짜 축구 모른다라는 얘기를 딱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1대1 무승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사박이 선제골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까요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루안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네. 그때 이제 중계 카메라가 어떻게 잡아줬냐면 대구 팬들이 나가는 장면을 막 잡아줬어요. 맞아요. 봤어요, 저도. 그 팬들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갔다 다시 돌아오셨을까?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어찌됐건 아무도 예상 못한 수적 열세 인상에서 대구가 에드간 선수의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정말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루안 선수나 김은중 감독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좀 뛰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은 좀 전체적으로 죽기 살기로 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후반에 들어와서 이지수 선수가 아, 그 까요 선수를 퇴장시켰을 때 만들었던 두 번의 태클이 이날 경기 수원 FC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슬램덩크의 강백호 어. 리바운드 할 때 어. 혼자 3번 뜨잖아요. 그거 떠올 정도로 확실히 좀 투쟁심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느껴졌습니다. 이날 전체적으로 수원 FC 선수들 다 그랬고요. 물론 대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전에 제주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꼴찌가 확정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오히려 승리를 해서 승점 차를 줄일 수도 있는 기회였거든요. 대구 역시 상당히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딪히는 양상, 재밌었어요. 치열한 양상, 그래서 재밌는 경기가 됐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김광산 선수를 6번 자리에 넣었던 게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고요. 이 선수가 어떻게 활용되지? 저 선수가 사실 뭐 왼쪽 풀백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3백에서 왼쪽 보는 게 훨씬 더 좀 익숙한 선수라 다시 3백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의외로 김병수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사박이라든지 이 수원 FC의 공격력을 좀 반감시키는 데 좀 초점을 줬었고요. 세징야 선수가 확실히 몸이 무거웠었습니다. 평소에보다는 이날 경기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운 상황에서 뭐 아쉬운 장면들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세징야 마지막에 해줬죠. 어쨌든 수원 FC는 사박 선수가 김경민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밀어 넣으면 선제골 넣고 앞서 나갔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걸렸어야 돼요, 그죠? 결론적으로. 대구가 어쨌든 뭐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잘 막아냈고 까요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후반 퇴장을 당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까요 선수의 다음엔 데미지 이어졌지만 결국은 이 작전이 통한 거죠. 왜냐하면 또 1대1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퇴장과 맞바꾼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거기서 실점해서 완전히 끝이었으니까. 대구는 다음 경기 까요 선수 공백 어떻게 메울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3백으로 다시 갈지 이 팀에서 지금 수비 쪽으로는 까요 선수가 가장 믿을 만한 선수거든요. 어쨌든 데미지가 있는 퇴장이었고 루안 선수의 득점이 옵사이드로 VR 결과 취소가 되면서 마지막에 기회가 찾아왔죠. 세징야 선수의 코너킥을 에드가 선수가 헤더로 밀어넣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그런 헤더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난 에드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진짜 헤더만 넣고 봤을 때 진짜로. 그러니까 발보다 세다고 뭐 세징야도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지솔 선수의 마크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 경기를 김도균 감독도 보고 변성환 감독도 지켜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의 헤더는 진짜 예술이다. 그건 진짜 알고 못 막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따가 찼을 거예요. 세징야도 에드가 어디 있는지만 보고 찼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뚫어내고 높이도 완벽했고 공이 넘어가는 궤적. 포물선, 궤적도 완벽했고 안준 선수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서 귀중한 승점. 말씀드린 대로 이의 헤더 한 방으로 강등권에 굉장한 변수가 미쳤습니다.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고요. 손 FC는 김현중 감독 경기 후에 얘기했죠. 득점 장면 놓치기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병수 감독은 이 1점도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어쨌든 여력이 됐기 때문에 손 FC 저는 사박 보면은 이 선수가 되게 약은 것 같아요. 잘 긁어 선수들을. 그러니까 이런 류의 뚝배기 선수들 저는 K리그 볼 때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뚝배기들에 대한 보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울인데 뚝배기한테 할 경우에는 조금 좀 뭐라 그러지? 심판들이 좀 관대해요. 그 작은 선수들 밀 때랑 똑같이 밀었는데 작은 선수들 밀 때랑 큰 선수 밀 때랑 좀 다르게 판정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는데 사박 선수도 초반에는 그런 걸 많이 당했겠죠. 근데 지금은 먼저 좀 알아서 좀 피하고 좀 살살 긁고 막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선수 얕고 영리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날 득점까지 하면서
득점 단독 선두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박이네요. 초대박. 예, 사실 사박 선수는 몇몇 감독들이 잘할 줄 알았다는 얘기도 좀 하고 초반에 우리가 프리뷰 할 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시즌 프리뷰 때.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맨날 그 소리 하면 제가 그 얘기하죠. 아니 그럼 데리고 가지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 사박 선수는 터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K리그에 온 선수들이 잘 안 터지고 기존의 선수들만 잘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사박 선수는 지금 예, 거의 득점왕이 근접했죠. 이제 2경기, 3경기 남은 상황에서 2골 차로 벌렸으니까 손흥민 씨가 남은 시즌 동안에도 가장 믿을 만한 이날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게 윌리안 선수가 명단에 복귀했죠.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스플릿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스플릿 라운드 때 활용을 하려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날 벤치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벤치에 앉힌 거는 전체적인 경기 이게 위에서 지켜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선수들이 뛰고 있는 거를 옆에서 호흡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양상으로 투입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 엔트리에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손흥민 씨는 이 안현범 선수가 좀 빨리 좀 올라와야 되는데 좀 떨어진 게 조금 아쉽고요. 네. 일단 김경민 선수가 결국은 또 어시스트를 했고 결국은 측면이었잖아요. 중간에 한번 반등할 뻔한 것도 측면의 힘이었고 측면에 선수를 많이 영입하면서 변화를 줬는데 지금 측면 쪽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수정이 돼야지 잔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대구는 지금 세징야 선수의 허리 상태도 아마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카요 선수의 공백까지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호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세징야 역시 세드가 지금 댓글도 뭐 세드가 얘기 나오지만 그 세드가가 하기 위해선 다른 9명의 엄청난 헌신도 있고 또 코치진의 또 오랜 고민이 있을 텐데 다음 경기 때는 고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세징야가 약간 추워지면 조금 떨어져요. 네. 여름에 훨씬 더 좋은 선수긴 한데 그 지난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 할 때도 그랬고 네. 이번 경기들도 그렇고 진짜 약간 슈퍼히어로처럼 초능력을 발휘하는 느낌입니다.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짜내서 하고 있는데 빨리 동상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예측 맞췄죠. 제가 에드가는 수도권 오면요, 예, 뭔가 합니다. 헤더로. 예, 제가 이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 근데 저도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98분에 늘 줄은 저도 몰랐고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 상당히 좀 미리 좀 약간만 설명을 하고 가면 제주는 아마 광주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광주가 잔류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컵 모드로 돌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경기가 많습니다. 제주는 어쨌든 아직 잔류를 확정짓지 못했지만 상승세를 탄 안양을 상대해야 되고요. 제주는 홈 지금 아마 2연전입니다. 안양 대구 굉장히 중요해졌고. 자 울산 손협시 김원준 감독이 손협시 감독이 손협시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승리한 팀이 잔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이 승리할 경우에는 어쨌든 승점 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이 덜할 테고요. 그리고 대전은 네. 대전은 전북 상대로 연승을 도전하는데 여기서 이긴다면 뭔가가 다음 시즌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전북 홈에서 내년에 우리랑 한번 제대로 붙어봐. 붙어봐. 예. 그렇게 생각 들고 또 재밌는 경기가 많아요. 포항 서울의 기성용 더비도 마지막 기성용 더비도 열리게 됩니다. 네. 김천 강원. 김천 강원, 네. 네, 대구 광주, 제주 안양전까지 다음 라운드도 재밌는 경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프리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